안녕하세요. 교재 432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보게 되면 4번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지금 국토계획법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국계법 목차 보게 되면 제일 먼저 1장에서 총설해 가지고 총설에서는 용어를 배우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가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도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 방향 제시하면 관리계획이 그 방향을 그대로 수용해서 집행합니다. 집행하기 위한 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크게 6가지 있는데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서 다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1번이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2번을 우리가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기재 최소구역, 용도구역에 5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고 5번째가 지구단위입니다. 5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고 6번째 예정 입지규제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과 그리고 입지규제 저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있어야 돼요. 최소구역 계획 그럽니다. 6가지는 반드시 좀 해야 되고요. 제3장이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은 첫 번째 먼저 개발 행위에 대해 배웁니다.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인가 개발행위 배우고 두 번째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받기 위한 절차 배우고 세 번째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치 3가지 배우고요. 제4장이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이 제한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려면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첫 번째 허가구역 지정하는 절차, 두 번째 이제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받기 위한 절차 2가지 배우고 끝으로 5장 기타에 가지고 기타에는 시범도시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남의 땅에 들어간다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남의 땅에 들어가는 타인 토지 출입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청문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여기까지 했죠. 아무튼 이제 용도 지역계획권으로는 용도 지구부터입니다. 그럼 용도 지역은 뭐냐? 그럼 용도 지역은 전국 토지가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들에게 그냥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방향을 줍니다. 이렇게 이용하자고 방향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이 방향을 따르라. 이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하나도 빠짐없이 용도 지역 해가지고 몇 개요? 그러면 21가지 용도 지역을 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토지의 종류요. 땅을 갖다 21가지 나눠놓고 이제 이용에 대해서 방향 제시한다. 그게 규제죠, 규제. 그래서 어떻게 규제하냐 그러면
첫 번째,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21 용도적 바꿔놓고 첫 번째 무슨 제한합니까? 그러면 건축 제한합니다. 건축 제한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건축물은 크게 28가지가 있습니다. 28가지 중에서 자 21 용도죠. 땅 종류는 21가지, 건물의 종류는 28가지. 그래서 21 이 땅에다가 28가지 중에서 어떤 건축물이 허용되고 어떤 건축물 금지되는가, 허용되는 게 뭐고 금지되는 게 뭔가, 이 규제를 첫 번째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허용한다 그러면 땅 면적에 얼마까지 허용할까, 이걸 보고 우리는 건폐율 그럽니다. 건폐율 제한하고, 세 번째가 위로 얼마까지 쌓을 수 있는가, 용적률 제한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제한합니다. 용도지역은 세 가지 제한이니까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용도지역 가지고 또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은 더 이상 규제가 없으니까 딱 세 가지만 설명해야지 또 다른 거 설명하면 틀렸습니다. 딱 세 가지 규제하면 될 줄 아는데 이 규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규제만 가지고 부족해요. 부족하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보완책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부족한 걸 메꿔야죠. 그래서 두 번째 만들는 게 용도 지구를 만들어서 또 다른 규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가 왜 나옵니까 하면 용도적의 규제를 제한을 어쩐다고요? 보완한다. 그래서 나온 게 용도 지구가 나옵니다. 이거 먼저 알고, 그럼 용도 지구는 용도지구인데 용도지구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이것부터 해야죠. 용도지구 종류는 뭐가 있는가. 그 내용이 우리 책으로 보게 되면 433페이지 종류 있는데, 이 종류는 이 명칭 암기하지 뭐 이해하는 그런 명칭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러니까 명칭은 최대한 빨리 암기해야 돼요. 암기. 시험 문제가 국계법령상 용도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시험 문제니까. 시설용지지구 있나요? 시설보호지구죠. 개발촉진지구, 개발진흥지구.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서 명칭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니까 어쨌거나 암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세 번 읽으면 암기하더라고요. 한 번 읽어줬으니까 다시 두 번째 읽을게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두 번 읽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세 번 읽으면 암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 읽었습니다. 두 번. 세 번째는 집에 가서 스스로 읽으셔야지. 근데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가지고 일단 이런 거 암기할 때는 첫 글자 따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미, 고, 방, 보, 시, 치, 개, 특.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냥 경미 놔두고 그 다음 경미 순서를 바꿔서 보, 시, 개 순서 바뀌어서 거, 치 그리고 방, 특 이러면 한 번만 딱 읽으면 암기돼요. 일단 이러고 끊어야 돼요. 경미 그러면 이름이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미영이에요? 미영이? 오늘부터 이분이 우리 학원 경미입니다. 경미. 본인의 이름은 경미예요. 경미. 분명히 이분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경미. 그 다음에 이러고 끊었어요. 어쩌게? 보시게. 자, 경미 여자한테 보라 했어요. 보시게 보라. 뭘 보라 그랬어요? 제가 거,치 그랬는데 뭘 보라고요? 거,치. 저는 분명히 거,치 그랬는데 이분이 히어링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뭐로 들었어요? 거,추로 들어가지고 이분이 여자라고 전다고 방방 뛴다고 방방특 그래서 방방 뛴다 가지고 방방특. 경미 보시게 거,치 방방특.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빨리 암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경미 씨 그러면 알아가지고 쫙 해야 돼요. 뭐라고요? 보시게 거,치 방방특.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저절로 암기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면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한다. 미관지구는 미관 유지하고 고도지구는 간단합니다. 높이 규제하고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 보존지구 아주 뭔 줄 몰라도 뭔가 보존해야 돼요.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 시설 보존은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을 보호하고 업무 기능 효율하고 한국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는 그냥 취락정비입니다. 취락정비. 지금 여기 지하철역이 뭐가 있습니까? 서면역? 네, 서면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제가 올 때 여기 10번 출구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10번 출구보다 8번 출구가 더 빠르더라고요. 8번 출구 쫙 나와가지고 8번 출구에 쫙 나오면 옆에 건물들이 쫙 있어요, 없어요? 있죠? 쫙 나와서 서가지고 주변을 빙 둘러보고 아 여기는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뭐가 말이 돼요? 취락이 아니고 여기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야 되고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마을 가가지고 시골 마을에 서가지고 여기 시가지 형성되어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는 뭐라고 해요? 취락 그래요, 취락. 그러니까 취락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는가 빨리 캐쳐야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취락이 아니고 시가지. 녹지부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시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취락 그럽니다. 취락. 그러니까 취락은 간단하게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시골 마을 정비한다. 취락 정비한다. 그게 취락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더 안 읽어도 문제 충분히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지정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요. 높이를 규제하려면 뭘 해야 되고 고도지구 해야 되고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고 경관지구 지정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화재 위험 예방이면 방화지구.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같은 글자가 있다든가 그런 뜻이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안 읽어봐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명칭만 하는 게 명칭만. 그 다음 밑에 이제 3번 용도지구 3번 그건 지금 할 게 아니고 4번 용도지구 안에 행위자인데 이것도 지금 할 성질이 아닙니다.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은 뭐 알아야 됩니까 하면 용도지구가 왜 나옵니까 하면 지역이 어쩐다고요? 규제가 부족하니까 보완하려고 지구가 나온다. 그 정도 말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 종류는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 특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에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역을 다 지정해요. 그러니까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전부 다 지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전부가 아니고 필요할 때 이렇게 조금씩 지구는 조금씩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이 부족한 걸 지구가 커버하는데 둘이 규제하면 될 줄 알죠. 둘이 규제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둘 규제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둘 규제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또 다시 보완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만들어냅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세 번째가 나온 게 이제 용도 구역이 나옵니다.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을 지정해서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용도 구역이 왜 나옵니까? 그러면 지역, 지구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시험 문제예요. 지구는 뭐라고요? 지역의 규제를 보완하려고. 구역은 뭐고요? 지역, 지구의 규제를 뭐한다? 보완한다. 근데 일단 이런 흐름을 좀 알아놓고 그럼 용도 구역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 저렇게 암기하듯이 용도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다라는 거 알아놓고 먼저 나오는 게 1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 거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하거나 그 다음 이제 줄 거 보세요. 국방장관 요청에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또 줄 겁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개발지향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두 번째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개발지향구역이고, 세 번째 이 개발지향구역 지정이 도시관리계 결정입니까 도시기본계 결정입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딱 세 개 있어요. 세 개. 세 개만 주의하면 되고, 2번 행위자인데 개발지향구역 행위자나 그 밖의 개발지향구역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법입니까? 국토개혁법. 여기서 행위자는 안 하고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법명칭이 개발지향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좀 길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보통 개특법. 참고로 이 책은 지금 입문서니까 이 책에다 써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1월달에 기본서 나면 기본서 했다니 기본서에는 지금 얘기한 법명칭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쓰지 말고 개발지향구역 행위전 그 밖에 개발지향구역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않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말은 더 이상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말하면 되냐. 개발지향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때 지정한 게 개발지향구역이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지향구역이 뭐냐 그러면 도시는 큰 도시가 좋습니까? 작은 도시가 좋습니까? 네, 도시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서울이죠. 부산보다는 서울일 거죠. 서울에서 가장 중심지, 가장 좋은 데 어디 생각해요? 강남 생각하는데 우리가 강남에서 자, 32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해서 살아봅시다. 부모한테 받은 거 없이 순수하게 내 월급 받아가지고 내 월급이 얼마입니까? 하면 300만 원입니다. 자, 32평짜리 한 보통 한 20억 가까이 갈 텐데 몇 년이면 이거 마련할까요? 몇 년이면 마련해요? 그러면 우리 능력으로 마련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세만 들어도 보통 15억, 16억 전세도 힘들어. 전세도. 그러니까 큰 도시에 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다 그러면 하만 압니까? 하만? 하만이 어디 옆에 하만이 있어요? 마산 옆에. 하만 가가지고 여기 하만은 도시가 작으니까 거기 가서 32평짜리 아파트 만들어 볼까요? 얼마면 살까요? 1억 합시다. 1억. 자,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이것은 2억 한다 하고 그러면 이것은 몇 년이면 만들까요? 좀 깎읍시다. 1억 합시다. 1억. 1억이다 그러면 얼마면 하겠어요? 대출 좀 받아가지고 될 것 같아요. 한 5년 할까? 5년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자기 집 장만하는 측면에서는 큰 도시가 좋아요? 작은 도시가 좋아요? 당연히 작은 도시 좋죠. 그럼 우리가 집 장만해. 우리가 쇼핑업체 쇼핑. 백화점 가서 쇼핑하자 그러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쇼핑하려면 차 타고 몇 시간 가야 돼요? 차 타고 몇 시간이 아니라 걸어서 5분이면 다 있어요. 근데 하만에서 백화점 가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차 타고 이거 한참 가야 돼요. 이걸로 보게 되면 어디가 좋아요? 도시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집 장만하는 측면에서는 도시가 작은 게 좋고 쇼핑하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도시는 큰 게 좋고 이러면 도시는 큰 게 좋으냐 작은 게 좋으냐 이 판단해야 돼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적당한 겁니다. 적당한 거. 적당한 거 뭐냐 그러면 내가 그 도시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A라는 도시가 하나 있고 B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시다. A 도시에 이렇게 C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B 도시에 이렇게 C가지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시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내. 두 도시 연결하는 도로는 이러고 있겠죠? 그럼 도시가 개발될 때 도로 따라서 개발돼요? 도로 없는 데가 개발돼요? 도로 따라서. 이게 개발돼 나오는, 이게 계속 개발돼 나오다면 언젠가 두 개 도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가지고 어디가 이 도시고 이 도시인지 경계가 없어져 나중에. 그러면 큰 도시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커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가 커지면 어느 정도 적당히 커져야 되는데 여기서 더 커져 나가는 걸 저기 있는 지역이나 지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역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개발이 안 돼 있으면 그 지역 현황이 넌밭산이야. 넌밭산. 여기를 갖다 더 이상 개발 못하게 이 일대를 이런 거 막아야 돼. 더 이상 개발 못하게. 미리 개발이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켜가지고 여기를 뭐라 하냐.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하지 마. 여기를 갖다가 개발 제한 구역이다.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을 여기다 묶어가지고 개발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 제한 구역이 72년도부터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개발 제한 구역. 이게 지금 개발되어 나가다가 여기 가면 어쩐다고? 더 이상 멈춘다고. 얘도 쭉 나오다 여기 가면 멈춘다고. 이런 상태에서 세월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흐른 상태에서 도시 상공에서 바라본 거예요. 도시 상공 바라보면 얘는 계속 개발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계속 개발이 안 된다고. 이거를 도시 상공 높은 데 바라보게 되면 도시 외곽에.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요? 녹색이 녹색 개발이 안 됐으니까. 녹색. 그래서 뭐라고요? 그린. 뭐가 되죠? 띠가 됐죠, 띠가.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벨트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그린 벨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린 벨트 본래 뜻은 뭡니까 하면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1번 개발 제한구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 벨트입니다. 그린 벨트.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딱 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지정권자는 국장이고 주로 나오는 게 이게 군부대 인근 사는 전부 다 그린 벨트.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요즘은 문제 낼 게 없으니까 맨 묻는 게 도시 기본계획 결정이냐 관리계획 결정이냐 그런 것만 물어요. 도시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2번 도시 자연 공원구역입니다. 시도 대도 이상은 또 줄 건 아니죠. 누가 합니까? 자꾸 우리는 누가 합니까? 공법은 이게 피곤한 거예요. 누가 합니까? 자꾸 이거를 뭐예요? 시도 대도 이상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 겁시다.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그 말은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입니다.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 뭐 하지 말라고요? 개발하지 마세요. 뭐 하게요?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하게.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그랬을 때 또 세 번째 줄 거야죠. 도시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맨 마지막 있잖아요. 도시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묻는 데가 첫 번째. 자,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시도 대도시고. 이건 국장이 아니죠. 시도 대도시. 두 번째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도시 자연공원구역. 세 번째 지정 절차가 관리계획 결정입니까? 기본계획 결정입니까?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그 세 개만 딱 잡는다고.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 등 도시 자연공원구역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법 명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요.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에 들어와야 안 들어요? 안 들어죠. 그럼 더 이상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넘겨보면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또 시도지사는 줄 거야 돼요. 시도지사는. 지금 전부 다 제각각이죠.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은 그러고 도시제한공원구역은 시도 대도시장은 그러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는 전부 다 제각각.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통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줄거벌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 조정적 지정 변경을 또 줄 겁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도 줄 거야 돼요. 국가계획 연계해서 시가 조정계획 지정 변경이 필요하면 국장입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문제가 시가 조정계획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일단은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계획 지정. 그렇게 물으면 그때는 국장입니다. 국장. 두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밑에 보면 2번 시가와 유보 기간이죠. 그 기간을 좀 암기해야 돼요. 몇 년 나옵니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자. 그 말은 일정 기간 동안 도시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당분간만 도시 만들지 말자. 일정 기간 동안 나중에 국가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줄 테니까 일정 기간 동안 도시를 만들지 맙시다. 자, 여기는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이 조정의 뜻이 유보입니다. 유보. 당분간만 시가지 만들 걸 보류합시다. 몇 년이라고요? 5년 이상 20년에서. 여기는 몇 년입니까? 13년 이러고 딱 주면 여기는 몇 년 동안만 개발해 말하고요? 13년 동안만 개발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2번 보게 되면 2번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체크합시다. 다음 날 효력을 낸다. 13년이 딱 지나면 13년이 끝나면 다음 날 이거는 별도의 조치가 없이 저절로 시가 유보기간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다음 날 실효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끝나는 날이냐 다음 날이냐 자꾸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공법에서 실효라는 말이면 실효 이 말 나오면 100% 뭡니까? 다음 날. 실효는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다.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이다. 지정 절차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다.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되 유보기간 만료 다음 날 실효된다. 그렇게만 딱 잡으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말이 없죠. 그 말이 없으면 시가 조정구역 행위자는 이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서 보게 되면 시가 유보기간에 대한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 이제 행위자니 쫙 나오게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돼요.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얘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줄은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왜 지정할까요? 그러면 그 글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수산자원보호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도시 기본계 결정입니까? 관리계 결정입니까? 다 똑같아요. 도시 관리계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두 개만 하면 돼, 두 개만. 지정권자가 수산자원은 바닷가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밑에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첫날 얘기했죠. 이 공법 공부할 때는 우리가 시험 봅니다. 이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복잡하면 어려워가지고 시험 본다 생각하지 말고 뭐 하려고요? 나는 합격했고 뭐 하려면 실무하려면 남 앞에서 설명을 하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부산은 바닷가니까 당연히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있는 물건 중개하려면 어쩌라고요? 수산자원 관리법을 봐야만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는 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5번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가 알기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부산에는 없습니다. 부산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딱 두 개 도시에 있어요. 어디 있는가? 인천에 있고 포항에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뢰 중개사 시험 봤던 26회 수험생들, 이분들이 처음 배운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딱 5년만 쓰고 저절로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가 있다면 하나의 도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부산도 하나의 도시요. 하나의 도시라면 여기가 지금 여기 현재 구시가지. 구시가지 그러면 옛날부터 이제 도시가 형성돼 있다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신도시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어요? 신도시 말은 혹시 200만 원 공급한다 이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주택 200만 원 공급하겠다. 네,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6공화국 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서울로 인서울. 서울로 오다 보니까 서울만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갖다 수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다 일산 만들고 분당 만들고 중동, 삼본, 평촌 해가지고 200만 원 공급하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신도시라는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신도시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 신도시 개발할 때는 구시가지 안에 개발하든가 밖에다 하든가 이렇게 밖에다 하죠. 왜 밖에다 합니까? 훨씬 개발 비용이 싸요. 전국에서 개발할 때 돈이 가장 조금 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개발할 때 어디다 개발하면 돈이 가장 조금 드는가? 그게 바다 매립입니다. 바다 매립. 땅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가 매립하면 원가가 별로 안 든다고. 일반적인 육지에서 우리가 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일단 뭐 취득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바다 매립하는 거. 그런 데는 보상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시가지보다 여기 구시가지 평당 뭐 500, 1000 하는데 여기는 평당 얼마 하는데 10만 하는데 개발 비용이 훨씬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구시가지 아니고 신시가 이때 개발하고 이런 데 개발하고 이런 데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신시가지 가서 보면 구시가지보다 신시가지는 살기가 훨씬 편해요. 교통이 뭐든 모든 면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구시가지 기능이 신시가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여기 상권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상권이 가요 안 가요? 가죠. 한번 상권 가게 되면 뺏어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구시가지 상권은 계속 쇠퇴하는 거예요. 계속 쇠퇴하고 신시가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시가지가 거의 이제 몰락하죠, 몰락.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신시가지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신시가지 더 만들게 되면 신도시 더 만들게 되면 구도시가 몰락한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은 어떻게 해가지고 구도시를 살릴까 이 고민거리입니다. 구도시 상권을 살려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용도 지역 구시가지다 그러면 구시가지는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 셋 중에 하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셋 중에 하나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얘들은 용도지역은 탄력성이 없어요. 얘들은 완전 딱 경직돼 있으니까 주거지역에서 공장 안 돼. 절대 안 돼. 위락 절대 안 돼. 판매 절대 안 돼. 딱딱 얘들 정해놓으니까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개발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현재 건물이 몇 층 있냐? 현재 예를 들어 주거지 건물이 몇 층짜리 있냐? 5층짜리 있다. 5층짜리 있는데 옛날 도시 5층짜리인데 이 상태에서 다시 현재 법을 대입해서 개발한다. 몇 층까지 개발할 수 있냐? 그러면 10층까지 개발할 수 있다. 이 내용 가지고 여기가 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권이 사나 안 사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주상공 이 틀을 갖다가 한 방에 깰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에는 이거를 깰 만한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이 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만 상업 위주로 공업 위주로 다른 기능이 들어가는 걸 얘들이 차단한다고. 이 차단하는 걸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명칭이 뭡니까? 입지 규제를. 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만 입지한다고. 다른 게 못 들어간다고. 입지 규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화시키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딱 지어가면 주거, 상업, 공업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요. 여기에다 10층 짓는 것 같아. 몇 층 지어라 건물 갖다가 100층 지어라. 그러면 들어야 안 돼요? 들어온다고. 이익이 훨씬 생긴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주거지역이면 주거 기능을 했는데 지금은 주거지역에 주거 기능 것이 아니고 주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업무도 하고 위락도 숙박도 건물 하나에 이런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개발 이익이 나와야 하나? 나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몰락되는 구도시 상권을 다시 되찾겠다 이런 얘기요. 있는데 이 제도는 도시에서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전체 면적의 1% 미만하고 지자체장한테 권한 주게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파괴 간대죠. 지자체장한테 권한 주게 되면 막 지정할 것 같으니까 이 권한은 누구만 갖는다? 국가만 갖는다. 국가만.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에 지정되면 일단은 국가가 먼저 자금 지원을 해야죠.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니까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입지 규제.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 해서 쓰게 돼요.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줄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다음 도시지역에서 근데 그 내용 설명한 그대로 납니다.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주거지역이라고 주거 기능만 하면 더 이상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주거지역이지만 주거도 하고 업무도 판매도 위락도 숙박도 다양하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등지니까 도시 정비를 촉진하자. 주 타겟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1번 도시 기본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우리 부산, 부산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입니까? 서면입니까? 거길 보는 뭐라고요? 그게 도심입니다. 도심. 부도심 그러면 저기 해운대 그런 데가 부도심 될 거고. 그러니까 그 도시 하나의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 지역인데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재정비가 안 되고 있는 지역. 이익이 안 나니까 재정비가 안 돼요. 특히 역 주변 가서 보면 옛날 역사는 지금 부산역 괜찮은데 조그만 도시 역사 가서 보면 너무나 낡았어요. 너무나 낡았는데 문제는 그런 지역의 땅값들이 터미널 역사 땅값은 또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다시 정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즉 하나의 도시의 대부분 중심 지역이지 절대 외곽이 아니요. 중심 지역인데 상권이 몰라겠다. 상권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데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저 밑에 3번 봐보세요. 3번. 3번이요. 2번의 박스 1번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1번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이런 거는 시험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이해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 그러면 아까 여기 주거지역에는 주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다시 하겠다고 뭐 넣겠다고? 상업 넣겠다고. 그러니까 위락수배 판매 다 넣겠다. 용도를 다시 하겠다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거지역 건폐율은 70%인데 입지구제 들어가서 90%.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가 500%인데 입지구제 들어가서 1500%. 그러면 폭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시를 다시 개발하자. 그래서 만드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현재 구도시가 재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왜 재개발이 안 되냐? 주, 상, 공 이게 문제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걔들이 다른 걸 못 들어온 게 제한. 그래서 그 차단을 없애가지고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도시 거점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고 이거는 누구만 지정한다? 국장만. 그 말은 그 권한은 국가만 갖겠다 이 뜻입니다. 나머지 내용 지금 봐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용도 구역 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러면 438페이지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기반시설이 있고 2번이 도시계획시설.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기반시설에는 교통시설 가지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공간시설의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유통공무의 유통업무, 수도전기, 가스, 공공문화체계,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보건위생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환경유토는 하주도, 폐기물시설 등등등. 기반시설이 뭡니까? 대충 읽어봤으니까.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반시설은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갖춰놔야 될 시설이어서 특정 개인이 아니고 시민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것을 기반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그러면 쉽게 생각한 게 도로입니다. 도로. 뭐 도로, 공원, 광장 그런 것들을 기반시설 그러는데 일단 용어를 잡을 때는 제일 먼저 이 용어가 시험 문제인 게 첫 번째 기반시설이 뭔가 알고 두 번째가 도시계획시설인데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에서는 군계획시설. 평소에 읽을 때 도시, 군, 계획시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엉터리.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계획시설. 그렇게 읽어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순서를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첫 번째가 기반시설, 두 번째가 도시계획시설, 세 번째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순서를 잡아야만 용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반시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인데 기반시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읽어봤을 뭐가 있습니까? 도로. 도로 뭡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말을 생각하기는 도로, 학교 이런 게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로를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설치할 거예요. 도로 설치하려면
자, 일단은 도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관념이에요, 관념. 머릿속에 있는 도로는 뭡니까? 기반시설이다. 여기다 설치하려면 이제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막 하는 거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연 이 구간이 도로가 필요할까? 위치가 이게 맞을까? 계획을 만듭니다. 먼저 도로를 설치하자고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 계획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고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라고 결정이 딱 됐어요. 도로라고 이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에요. 도시관리계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만들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라고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되면 이걸 보고 우리 뭐라 하냐? 도시계획 시설 그래요. 결정이 되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도로 그럼 뭐고? 기반시설, 기반시설.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 결정을 딱 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 시설. 이제 결정했으면 도로 결정하면 도로가 자라납니까? 공사를 해야 됩니까? 공사를 해야죠. 그래서 뭐 합시다? 사업을 합시다. 사업을 합시다. 이때 하는 이 사업을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정리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습니다. 법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개념이 있는 것처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문제 나옵니다. 기반시설이란 해가지고 개념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기반시설은 개념은 없고 우리 법에서 종류만 잔뜩 써주고 이게 기반시설이다. 도로니 학교니 주차장이니.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개념을 생각해 봤더니 공통점이 기반시설은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갖춰놔야 될 시설이고,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면서 이게 공공성을 띠는 시설이다. 그런 걸 갖다 기반시설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법에서 그런 식으로 안 썼단 얘기야. 법에서 그런 식으로 안 썼으면 우리끼리 생각한 걸 갖다 시험 문제 내면 100%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그 말이 있냐 없냐 이게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의 개념은 법에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고 종류만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이 기반시설 중에서 이게 저기죠.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뭐가 됐다? 결정이 됐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이다. 결정을 딱 하면 그때부터 도시계획시설.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그게 도로가 결정되면 도로가 나오냐고 공사를 해야지. 결정된 무엇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다, 정비한다, 개량한다 하는 이 사업을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잘 봐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인데 시험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얘가 와요. 얘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O냐 X냐? X지. 왜 기반시설이냐? 도시계획시설이 와야지. 그래서 순서대로 밀려와야만 영어가 된다 이 얘기니까 순서를 좀 기억합시다. 지금 한 5년 된 것 같은데 5년? 5회? 10회 딱 5년 됐는데 5년 전에 경기도 가면 남양주 있습니다.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 우리나라는 인구 50만이 넘어가게 되면 전부 다 구를 만듭니다. 구. 50만이 넘는 도시는 구를 만드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50만 넘었는데 구가 없는 도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남양주예요. 남양주. 60만이 넘었는데. 남양주 갔더니 5년 전에 남양주 갔더니 5월 달에 학원에 누가 왔냐 그러면 윤정이 갔어요. 윤정이. 5월달 딱 되니까 공부한다고 누가 왔냐 그러면 윤정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왔어요. 나이 20살입니다. 좀 어리죠. 같은 달에 누가 왔냐 그러면 정우가 왔어요. 정우가. 얘는 25살입니다. 얘도 어린 거예요. 윤정이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같죠. 얘는요? 남자 같죠. 근데 나이가 좀 어린 상태 와가지고 윤정이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학원에 뻔해요. 이것은 자기 의지로 올 수가 없어요. 엄마가 보냈냐 아빠가 보냈냐.
당연히 엄마가 보는 거예요. 근데 네 나이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학교를 안 가고 학원에 왔냐? 그러니까 이 윤정이 엄마가, 윤미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남양주지만 서울에서 중개업을 해요. 중개업을 하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남 거 빌려서 하니까 불편해요. 근데 하는데 해필 무엇을 하냐면 재개발하는 인근에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너를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너도 엄마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주라. 그러니까 뭘 해줄까? 엄마가 머리가 안 되니까, 나이보다 머리가 안 되니까 네가 자격증을 따달라. 그러니까 엄마 나는 대학까지 나보고 좀 어디 가라고, 학원 가라고. 내 친구들 다 대학 가는데 대학 안 보내줘요. 너는 어쩌라고? 자격증 따주고 대학 가라고.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으니까. 네 급한 게 아니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얘는 싫은 거죠. 3월 달에 졸업을 했으면 남들은 학교 가야 되는데 싫어 그래서 버티다 5월 되니까 결론은 하고 났어요. 공부 제대로 해요 안 해요? 절대 제대로 안 해요. 자, 정우는 25 먹었는데 얘가 이제 군대 제대를 딱 했어요. 군대 제대 딱 하니까는 이제 아빠가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이리 와라 해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정우가 아빠는 건축업 하잖아요. 건축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아빠 빌라 지어서 분양하잖아 주로. 그렇지? 그럼 네 아빠가 빌라를 분양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 땅이 있어야지. 그 땅은 누가 찾냐? 저기 밑에 김씨 아저씨가 안 찾아줘요? 그냥 중개업자니까. 그러면 아빠가 지으면 분양을 누가 하지? 그것도 그분이 하던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건물을 지을 테니까 너는 땅을 찾고 어쩐다 분양을 네가 한다. 사업을 같이 하자. 되지 않겠냐?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야. 괜찮은데? 그럼 아빠 나보고 중개사 자격증 따는 겁니까? 그거지.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해가지고 5월 달에 왔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너무 만만히 생각한 거예요. 와서 보게 되면 자기 또래가 없으니까 경쟁해야 될 분이 뭐 60대 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와 우리 엄마보다 나이 더 많네?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10월에 시험 보니까는 100% 떨어지죠. 100%. 늦게 온 데다가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11월 달에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요. 근데 그때는 5월 달에 오게 되면 5월 달 가게 되면 이미 학원 다니던 사람들끼리 다 친해져 있어요. 늦게 온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말 붙이기도 힘들고 나이 있으면 쉽게 붙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혼자 놀다가 11월 가서 봤더니 누군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저 오빠 나하고 작년에 올해죠. 같이 시장 갔는데 저 오빠도 떨어졌네. 살살 눈치 보다 결국은 둘이 친해진 거예요. 둘이 친해다 둘이 사귀는 거예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난 둘 다 미수인데 괜찮으니까 둘이 사귀입니다. 학원에서 공식 커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지금 윤정이라는 애가 제가 봤을 때 윤정이는 누구 정도 되냐 그러면 인물이 거의 성역급 이 정도 돼요. 되게 잘생겼어요. 윤정이가. 정우는 누구 정도 되냐 그러면 거의 정우성 이쯤 돼요. A 간육 진짜 나중에 만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금 여기 부산 모임이 있다고 없다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올 수 있는 사람 가자고 같이 뭐 하고 있는가 궁금한 보라고. 그 모임 계속 하다 보면 얘들 만납니다. 얘들도 몇 번 나오니까 진짜 이쁘게 생기고 잘생겼는데 입만 안 열면 성역이 맞아. 입만 안 열면 말 안 하고 있으면 성이 맞는데 입 딱 열고 말하는 순간 뜬다고요? 완전 깬다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는 한마디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얘는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한다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상처받냐 그러면 얘가 상처받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사귀다가 싸웠다 그러면 일주일간 안 나오고 2주간 안 나오고 정우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얘기하죠. 너 또 싸웠지? 그럼 얘는 웃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싸우고도 그 다음 학원을 나오는데 얘는 상처 입어서 그 다음 학원을 못 나오는 거예요. 학원이 그날만 일주일도 못 나, 2주 못 나. 이런 상태에 계속 하다가 흘러가지고 3월달 좀 딱 되니까 싸우다 다시 붙었다 해도 붙었다 이러다가 학원을 딱 오면 우리 저 데스크 있죠? 제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혼자 앉아있는데 둘이서 문 열고 싹 또 손잡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속으로 사이 좋아졌네? 그러면 강의실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이 얼마나 이쁜 행동하냐 그러면 딱 가다가 교수님 계시네? 야 이리 해가지고 정우가 윤정이 들어가가지고 자 서. 그러면 딱 둘이 딱 서가지고 자 인사 하나 둘 셋 둘이 꼬북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려다가 잠깐만 윤정이 너 이리 와봐.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저보고 교수님 있잖아요. 왜?
얘 있잖아요. 정우가 윤정이 보고, 정우가 윤정이 보고. 얘는요, 이러고 말했어요. 윤정이는 뭐예요? 기반시설이에요. 무슨 뜻이요? 그래야지. 뭐가 없다고? 개념이 없다고, 개념이. 그때부터 윤정이 별명이 뭐가 됐어요? 기반이 됐어요. 야, 내가 정우한테 너 기가 막히게 딱 맞췄다고 해가지고 항상 윤정이는 항상 여기 앉아요. 맨 앞자리에. 그럼 수업 시간에 이 기반시설. 근데 거기에 대해 기분 나쁘도 이러질 않아요, 얘가. 또 성격도 활발해요. 기반시설. 그럼 교수님 왜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반시설 그러면 다 알아요. 뭐가 없다고? 개념이 없다고. 이게 21회입니다. 21회. 그래서 저 나가는 학원마다 이 얘기 다 해줍니다. 저기 남양주 가게 되면 기반시설이 한 명이 있다. 그게 누구냐? 윤정이다. 기반시설 뭐다? 개념이 없다. 그리고 21회 시험 보러 갔더니 문제 81번 봐봐요. 81번 5번에 뭐가 나온다. 국회법상 용어에 관한 점이 다 틀린 것은 5번 기반시설 이러한 이러고 나온 거예요. 더 읽어요? 안 읽어요? 개념 없다니까 이것은. 개념이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나왔냐고. 기반시설 이러한 더 읽지 말고 뜬다고 바로 틀렸다. 뭐라고요? 개념이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다 맞췄어요. 이런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쯤 했으면 기반시설 이제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도 개념 없이 다니 뭐라 그래요? 얘 기반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지금 윤정이는 그에 합격했는데 결국 얘는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속을 갖다 썩여놨으면 공부하다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닙니다. 10월 11월 달 또 다니면서 윤정이는 떠나갔고 1월 되니까 윤정이가 또 옵니다. 학원에. 얘가 얼마나 웃기냐 그러면 공부하면서 우리가 6개 공법에서 6개 법이 있는데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은 그런데 해볼 만한데 이 도정법 가게 되면 머리가 좀 돌려 그래요. 도정법 가면 정비사업의 종류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이러고 배우는데 도정법 가게 되면 지금부터는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정비사업은 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2번 주택재개발사업, 3번 재건축사업,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 6번 가로대 정비사업. 6개를 딱 써놓고 자 이거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이 말을 6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으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종류도 많은데다가 전부 다 사업마다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만 끌고 가기도 벅찬데 6개를 동시에 끌고 가니 이게 끌어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정법 수업보다 30분만 딱 되면은 얘는 나가요. 30분 수업하면은 도정법 수업 듣다가 30분 딱 되면 윤정이 일어나서 나간다고. 야, 기반에서 어디가? 그럼 얘 하는 말이 뒤도 안 보고 손짓하면서 아,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얘가. 이러다 보니까 얘가 도정법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1월 달에 또 왔어요. 왜 또 왔냐? 해필이면 자기 엄마가 어서 하고 있다고요. 중개를 하는데 해필이면 엄마는 재개발하는 그 인근에서 중개하는데 이제 딸이 자격증이 땄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는 모르니까. 관리처분계 그러면 엄마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관리처분계 그 말하니까 엄마는 들었을 뿐이지. 이러다 보니까 관리처분계 뭐야? 물어보면 영어 설명해야 되는데 얘가 영어가 안 된 거예요. 영어가 도정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오니까 너 왜 또 왔냐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가랬대요. 왜? 도정법 다시 배우라는데 너 원래 도정법 싫어하잖아. 해필이면 그 부분만 빼놓는 여기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다니고 그거 할 때만 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도정법을 맞췄어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기반시설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분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고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도로도 기반시설이고 학교도 기반시설이고 전기도 기반시설이고 그거를 설치하려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딱 하면 그때부터 명칭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바꿔놓고 그렇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설치해서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을 보고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개념을 그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 밑에 보면 3번 기반시설 설치, 4번 도시관리 이런 것은 3월 달쯤에 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2번 공동구 관한 사항인데 공동구도 3월 달쯤에 합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440 광역시설 출제 가능성 거의 없는 거예요. 광역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광역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둘 이상 도시. 그 생각해야죠.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에서 둘 이상 도시에 걸치든가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면 광역시설입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입니다. 구체로 이걸 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도로라고 결정해서 결정했다. 뭐 하자고요? 사업을 해보자.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